서영은 지방 소도시에서 동물행동학 연구소를 운영하는 학자였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보름도 안 돼요. 집에서 기르던 셰퍼드 태풍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왈왈왈. 태풍은 뒷산을 향해 집요하게 지저댔다. 평소 온순했던 개가 갑자기 변한 것이다. 서영이 달래려 해도 태풍은 산 쪽으로 몇 걸음 뛰어가고는 다시 돌아와 그녀를 쳐다보았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한 행동이었다. 사흘째 같은 일이 반복되자 서영은 마침내 결심했다. 좋아, 태풍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보자. 태풍은 확신의 찬걸음으로 뒷산으로 향했다. 약 20분쯤 올라가니 오래된 소나무들이 빽빽한 곳이 나왔다. 태풍이 특히 굵은 소나무 한 그루 앞에서 멈춰 서더니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서영이 그 자리를 자세히 보니 흙의 색깔이 다른 곳보다 약간 달랐다. 마치 예전에 무언가를 묻었던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배낭에서 작은 삽을 꺼내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다. 한 삽, 두 삽 파내려 가자 녹슨 금속 상자가 드러났다. 가로 세로 3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오랜 세월 땅 속에 있었던 탓에 상당히 부식되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 서영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안에는 작은 항아리 하나와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낡은 신분증과 몇 장의 사진이 나왔다. 박민수 1995년생. 신분증에 적힌 이름이었지만 서영은 그 청년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진이었다. 그중 한 장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그 청년과 어깨 동무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이게 대체 뭐지? 서영은 당황스러웠다. 가족들은 아버지에게 그런 친구나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니 뭔가 가루 같은 것이 들어있는 소리가 났다. 서영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혹시 이것이 사람의 유골은 아닐까? 태풍은 상자가 드러나자 더 이상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서영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영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수상한 물건이 발견된 것도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태풍이 마치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서영은 결심을 굳혔다.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가서 이 일을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이 사건을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었다. 태풍은 그날 밤 처음으로 조용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이 서영의 발치에서 편안히 잠들었다. 다음 날 오전 서영은 발견한 금속 상자를 들고 지방 경찰서를 찾았다. 수사과 김영사를 만난 그녀는 어제 일어난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신분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사가 증거용 장갑을 끼고 신분증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박민수 1995년생. 이분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신가요? 전혀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가족 중 누구도 이런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김영사는 아버지와 청년이 함께 찍힌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분이 따님의 아버님이시군요. 한 10년 전쯤 찍힌 것 같네요. 항아리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김영사는 더욱 신중한 모습으로 항아리를 들어 가볍게 흔들어 보았다. 안에 뭔가 들어있네요.
국과수에 의뢰해서 정밀 분석을 받아봐야겠습니다. 혹시 사람의 뼈가루일까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인골이 맞다면 이는 좀 더 복잡한 사안이 될 수 있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서영은 아버지와 자주 가던 커피숍에 들렀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최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다. 혹시 아버지가 박민수라는 사람과 아시는 사이였는지 기억나세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 선생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박민수라고요? 그 이름을 어디서? 아, 그럼 아시는 분인가요? 최 선생님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한 10년 전쯤이었죠. 민수는 서울에서 내려온 청년이었는데 뭔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아버님이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많이 애쓰셨는데 어떤 어려움이었나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빚 때문인 것 같았어요. 서영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아버님이 한동안 많이 걱정하시고 찾아다니기도 하셨는데 결국 소식을 듣지 못하셨죠. 그 일 이후로 아버님이 한동안 많이 우울해하셨어요. 커피숍을 나선 서영은 집으로 향했다. 태풍이 마당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조용한 모습이었지만 서영을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날 저녁 서영은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혹시 민수와 관련된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10년 전쯤의 사진들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 시기에 찍힌 가족 사진들에서 아버지의 표정이 유독 어두웠다. 며칠 후 김영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민수 씨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10년 전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따님의 아버님이셨어요. 아버지가 신고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당시 수사 기록을 보니 박민수 씨가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 큰 빚을 지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그를 찾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고요. 서영은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 어지러움을 느꼈다. 단순히 유고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마음에 담고 있던 누군가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국과수 분석은 언제쯤 나올까요? 이에 3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박민수라는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마음을 짓눌렀다. 다음 날 오후 서영은 가족들을 집으로 불렀다. 오빠 성호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혼자 지내고 계셨다. 갑자기 왜 이렇게 급하게 부르는 거야? 성호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서영은 태풍의 이상한 행동부터 시작해서 금속 상자 발견, 경찰 신고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성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고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안절부절 못했다. 박민수라고? 성호가 신분증 사본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사람 본 적 없는데 여기 사진도 봐. 분명히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야. 서영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성호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다. 서영아, 너 이 일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연히 신고해야죠. 성호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다.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쓸데없는 호기심은 접어라. 이런 일이 언론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오빠 왜 그래? 나는 그냥 진실이 궁금해서.
진실이 뭐가 중요해? 아버지는 평생 이 마을에서 존경받으며 사셨어. 그런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유골이 나왔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애가 결국 이렇게 돌아왔구나.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성호와 서영 모두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서영이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어머니가 방금 그 애가 돌아왔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다. 나는 피곤해.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어머니가 서둘러 나간 후 성호가 말했다. 서영아, 나는 여전히 이 일을 더 파헤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혹시 오빠도 뭔가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일이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야. 다음 날 서영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어머니, 어제 이야기 계속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영을 집 안으로 들였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라는 사람을 아시죠?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떤 일들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단다. 하지만 이미 경찰에 신고도 했고 조사도 시작됐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후회하셨는데 뭘 후회하셨어요? 그 애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걸. 서영의 심장이 빨라졌다. 어머니, 정확히 뭐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수 그 애는 너희 아버지의 제자였어. 대학원생이었지. 그런데 큰 빚에 시달리게 됐어. 사기를 당했나 봐. 제자요? 아버지가 그 애를 도우려고 많이 애쓰셨어. 돈도 빌려주시고 우리 집에서 지내게도 하시고. 하지만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왔어. 그래서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야.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그 애가 강해서. 서영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럼 아버지가 그 유골을 가져오신 건가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그 애를 혼자 떠나보낼 수 없다고 하시더라. 진실을 알고 난 후 집안 분위기는 갈수록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선한 마음과 그로 인해 평생 짊어지신 무거운 짐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후 서영은 며칠 동안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무거운 짐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았다. 민수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맞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그의 유골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경찰서에서는 아직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서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야 한다는 강박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서영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이웃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마을에서 오래된 하숙집을 운영하는 정필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70대 후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셨고 마을의 모든 일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었다. 정필 할머니의 하숙집은 서영의 집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었다. 2층짜리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건물로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주로 머물렀다. 할머니는 서영의 아버지와 동갑내기로 평생 이웃으로 지내면서
서로의 속사정까지 다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어머, 서영이 아니냐? 정필 할머니가 대문을 열면서 반갑게 맞이했다. 아버님 돌아가신 후 처음 보는구나. 많이 힘들었지.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영이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오늘 할머니께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 할머니가 서영을 안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은 할머니 특유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서영에게 차를 대접하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표정이 심상치 않구나. 서영은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할머니, 혹시 아버지가 예전에 박민수라는 청년을 도와주신 적이 있는지 기억하세요? 정필 할머니의 손이 찻잔을 들다가 멈췄다. 할머니의 얼굴에 순간 긴장이 스쳤다. 박민수라고.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니? 그럼 아시는군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며칠 전에 우리 집 뒷산에서 서영은 금속 상자를 발견한 경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점점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런 일이. 결국 그렇게 된 거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할머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필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래, 이제 다 옛날 일이니까. 너도 알 권리가 있지.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게 한 10년 전쯤이었나? 민수라는 청년이 갑자기 이 마을에 나타났어. 서울에서 내려온 아이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잠시 요양차 온 줄 알았지. 요양이요? 응.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거든.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어. 내 아버지가 그 애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하숙집에 머물게 하셨지. 서영은 놀랐다. 그럼 민수가 여기서 지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한 6개월 정도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 하지만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지. 밤에 자주 악몽을 꾸곤 했거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했다. 내 아버지는 그 애를 정말 친아들처럼 돌보셨어. 매일 와서 안부를 물어보시고 함께 산책도 하시고 그 애도 아버지를 정말 따랐지. 그런데 왜 갑자기 사라진 건가요? 정필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느 날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 양복 입고 선글라스 낀 사람들이었는데 민수를 찾아다니더라고. 서영의 심장이 빨라졌다. 빚쟁이들이었나요? 그런 것 같았어. 그들이 이 하숙집까지 찾아와서 민수를 내놓으라고 했지. 무서운 사람들이었어. 할머니도 그때 정말 무서웠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버지가 그 사람들과 몇 번 말다툼을 하셨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돈 문제는 어른들끼리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협박을 했어. 민수를 내주지 않으면 내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도 해칠 거라고. 그때 민수가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되더라니. 서영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민수가 그날 밤 나에게 와서 고마웠다고, 미안하다고 인사를 했어. 그러더니 다음 날 새벽에 사라진 거야.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미쳐버리실 뻔했지. 매일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시고
직접 찾아다니기도 하시고. 그런데 며칠 후에 할머니가 말을 잇기 어려워했다. 며칠 후에 뭐가 있었나요? 강에서 민수의 가방이 발견됐어. 그리고 며칠 후에는 신발도. 경찰에서는 자살로 추정한다고 했지. 서영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럼 정말 민수가 죽은 건가요? 그렇게 생각했어.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내 아버지는 끝까지 믿지 않으셨어. 그 애가 그럴 아이가 아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살아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정필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한 달쯤 후에 아버지가 어디선가 작은 항아리를 가져오셨어. 그게 민수의 유골이라고 하시더라고. 어디서 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도 그때 보셨어요? 응. 아버지가 나에게만 보여주셨어. 민수를 혼자 떠나보낼 수 없다.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고 싶다고 하시더라니. 서영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뒷산에 묻으신 건가요? 그래. 아버지 혼자서 조용히 묻으셨어. 나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혼자 하시겠다고 하시더라니. 그날 태풍이도 따라갔었지. 태풍이가요? 응. 그 개도 민수를 정말 좋아했거든. 민수가 여기 있을 때 맨날 따라다녔어. 그래서 그 개가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 서영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태풍이 왜 그 자리를 고집스럽게 파헤치려 했는지, 아버지가 왜 그럴 때마다 화를 내셨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할머니, 그 후로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정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완전히 달라지셨어. 그렇게 사교적이고 밝으셨던 분이 갑자기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셨지. 마을 행사에도 나오지 않으시고 집에만 계시고. 그렇게 오래동안요. 한이에 3년은 그러셨나? 그 후에도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어. 가끔 태풍이가 그 뒷산 쪽으로 가려고 하면 크게 화를 내시곤 했거든. 서영은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큰 죄책감을 안고 사셨는지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도우려던 청년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얼마나 깊었을지. 할머니, 혹시 그 빚쟁이들에 대해서 더 아시는 게 있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자세한 건 모르겠어. 다만 민수가 한 번 나에게 말한 게 있는데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니. 투자 관련된 일이었나 봐. 투자 사기요? 응.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다 날린 것 같았어. 그래서 빚쟁이들이 쫓아온 거고. 서영은 민수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에 시달리며 폭력적인 추심꾼들에게 쫓기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아버지가 민수의 유골을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아시나요? 정필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화장터에서 가져오신 것 같아. 화장터에서요? 그때 몸이 발견되지 않았잖아. 하지만 경찰에서는 자살로 처리했고, 아마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화장터 사람들과 연결이 있어서 뭔가 방법을 찾으셨을 거야. 정확한 건 나도 몰라. 서영은 이제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졌다. 아버지는 민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를 제대로 기려주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유골을 구해서 정성스럽게 모셔놓으신 것이었다. 할머니,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필 할머니가 서영의 손을 잡았다. 서영아,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남을 도우려다가 본인이 상처를 받으셔도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셨거든. 그걸 기억해줘. 서영은 할머니 댁을 나서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지는 동시에 그분이 평생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에 대한 안타까움도 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영은 태풍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는 단순히 냄새를 맡아서 그 자리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 10년 전 아버지와 함께 민수를 그곳에 묻었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마치 유언을 실행하듯이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린 것이었다. 그날 밤 서영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이제 진실의 거의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무게로 다가왔다. 과연 이 진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가족들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만 갔다. 정필 할머니와의 대화 이후 일주일이 흘렀다. 서영은 그동안 알아낸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온 비밀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족 전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의문들이 떠올랐다. 민수의 죽음이 과연 단순한 자살이었을까? 투자 사기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더 복잡한 배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서영을 괴롭혔다. 태풍의 행동도 여전히 신경 쓰였다. 금속 상자를 발견한 이후로는 예전만큼 산을 향해 짖지 않았지만 여전히 밤마다 뒷산 쪽을 바라보며 길게 울부짖곤 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김영사였다. 서영 씨,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서영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서영을 맞이한 김영사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다. 일단 앉으세요. 김영사가 서영에게 의자를 권했다. 분석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항아리 안의 내용물은 확실히 사람의 화장 유골이 맞습니다. 서영은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여전히 충격을 받았다. 그럼 정말 민수 씨의 유골인 건가요? 그건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김영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DNA 분석을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샘플이 필요한데 박민수 씨의 가족이나 친척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가족을 못 찾으셨다고요? 네. 신분증상의 주소로 가봤지만 이미 이사를 간 지 오래됐고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입니다. 아마 가족들이 모두 이민을 갔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연락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서영은 민수가 얼마나 외로운 상황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가족마저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빚 문제까지 겹쳤다면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실들이 발견됐습니다. 김영사가 계속 말했다. 10년 전 실종 사건을 재검토해 봤는데 당시 수사 기록에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어떤 이상한 점들요? 먼저 박민수 씨의 실종 신고는 따님의 아버님이 하셨어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거죠. 그리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 폭력 조직과 연관된 사람들이 그를 찾고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서영의 심장이 빨라졌다.
폭력 조직이라고요? 네. 당시에는 단순한 사채업자들로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투자 사기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김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 이것도 흥미로운 점인데 당시 강에서 발견된 박민수 씨의 개인 소지품들, 가방이나 신발 같은 것들이 너무 깨끗한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물에 오래 잠겨 있었다면 당연히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마치 일부러 물에 넣어놓은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서영은 소름이 돋았다. 혹시 민수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죽음을 맞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인가? 그럼 이 사건을 재수사하시는 건가요?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서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따님의 아버님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일기나 메모,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서영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태풍을 보며 말했다. 태풍아, 내가 알려준 게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구나. 훨씬 복잡한 일이었어. 태풍은 마치 서영의 말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리고는 다시 뒷산을 향해 짧게 짖었다. 그날 저녁 서영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책장 구석구석, 서랍 안쪽까지 모든 곳을 뒤졌다. 그러다가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었다. 2013년 3월 15일 민수 상태만이 안 좋음. 밤에 계속 악몽 꾸는 듯 정신적 치료 필요할 것 같음. 2013년 4월 2일 그 사람들이 또 왔음. 이번에는 더 위협적. 민수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야 할 것 같음. 2013년 4월 10일 민수가 사라짐. 아침에 보니 침실이 비어 있음. 편지 한 장만 남김. 선생님께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서영은 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며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민수를 걱정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2013년 4월 15일 강에서 민수 소지품 발견. 경찰은 자살로 추정한다고. 하지만 뭔가 이상함. 민수는 그럴 아이가 아님. 2013년 4월 20일 정필에게서 이상한 소식 들음. 그날 밤 검은 차들이 강 근처를 왔다 갔다 했다고. 혹시 2013년 5월 1일 화장터에서 연락 옴. 신원불명 시신 하나가 있다고. 혹시 민수일까 봐 가봤는데 민수 같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고 싶음. 서영은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민수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정식 절차를 거쳐 화장까지 해주셨던 것 같았다. 2013년 5월 10일 민수를 뒷산에 모셨음. 태풍이도 함께 그 아이가 좋아했던 조용한 곳에. 미안하다, 민수야. 선생님이 지켜주지 못해서. 마지막 기록을 읽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서영은 이 일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 김 형사는 일기를 보며 놀라워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자료네요.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사님, 아버지 일기에 보니
그날 밤 강 근처에 검은 차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수사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당시 수사에서 놓친 부분일 수 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다시 그 일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날 오후 서영은 성우를 만났다. 형사로부터 들은 새로운 사실들과 아버지의 일기 내용을 오빠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성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처음에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지만 점점 진지해지더니 마지막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서영아, 사실은 나도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오빠도, 응. 아버지가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셨거든. 한동안 밤마다 나가시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민수가 사라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어. 성우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대학교 4학년이었고 취업 준비로 바빴어. 그래서 자세히 신경 쓰지 못했지.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자. 아버지가 평생 안고 사셨던 짐을 이제라도 제대로 풀어드려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녁 서영과 성우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에게도 새로 알아낸 사실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다. 사실 나도 그때 많은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워낙 힘들어 하셔서 혼자 감당하려고 하시더라. 어머니도 민수의 죽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아이는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증거도 없고 경찰도 자살로 결론 지었으니 그래서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장례를 치러주신 거군요. 그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그 아이를 책임지고 싶어 하셨어. 내가 지켜주지 못했으니 적어도 제대로 된 잠자리는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가족들이 모든 진실을 공유한 후 집안 분위기는 오히려 한결 나아졌다. 더 이상 숨길 것도 혼자 짊어질 것도 없었다. 아버지가 평생 안고 살았던 비밀이 마침내 가족들에게 공유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들이 생겼다. 민수의 죽음에 다른 배경이 있다면 과연 진실이 무엇일까?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태풍은 그날 밤 처음으로 조용했다. 마치 모든 비밀이 드러났다는 걸 아는 듯이. 하지만 서영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실은 결코 땅속에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이들의 기억과 양심 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아버지가 미완으로 남겨놓으신 일을 마저 해결해야 할 시간이었다. 민수를 위해서 그리고 평생 그를 그리워하며 사신 아버지를 위해서.